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나요? 아니면 SNS에 올린 게시물의 반응이 신경 쓰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이 한 문장은 1944년 독일군이 점령한 파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은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었죠. 조국은 점령당했고 자유는 억압받았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 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 암울한 시대에 장폴 사르트르는 닫힌 방이라는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르트르는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도 카페에 앉아 철학을 논했습니다. 생제르맹 데프레의 카페 드플로르에서 시몬 드 보부아르, 알베르 까미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죠. 그들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르트르가 그린 지옥에는 불도 없고 고문기구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 다른 세 사람이 한 방에 갇혀 있을 뿐이죠. 가르생, 이네스, 에스텔이라는 세 인물은 각자의 죄로 인해 이 방에 오게 되었지만 정작 그들을 괴롭히는 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옥일까요? 바로 여기에 현대 심리학의 거울 자아이론과 맞닿는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쿨리가 제시한 이 개념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을 통해 자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를 확인하지만 정작 하루 종일 남들이 보는 나를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셨나요? 사르트르는 이를 대타 존재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타인을 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는 자유롭지만 타인과 만나는 순간 그 시선에 의해 대상화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당신은 참 성실하네요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실한 사람으로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머가 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계속 재미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라벨링 효과 또는 자기 성취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SNS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24시간 파놉티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18세기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감시탑 감옥 구조인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현대 사회의 은유로 사용했죠. 우리는 언제 누가 지켜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여지는 나를 연기하게 됩니다. 아침에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반응을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고민하고 저녁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좋아요 개수를 세는 이 모든 순간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절망만을 말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실존적 자유라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의 깊은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타인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어도 그 시선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규정 지으려 할 때 그걸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오직 나뿐입니다. 이는 현대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원리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론백이 개발한 인지치료에서는 이를 인지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많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 성실한 직원이어야 한다는 기대, 성숙한 어른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심리학자 어빙 고프만은 이를 역할 연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만들어진 틀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 틀 속에서도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사르트르가 우리에게 던진 실존적 도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밤 자기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정말 나로서 살았는가? 지금 이 모습은 내가 선택한 나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세요. 비판을 들었을 때는 이것은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칭찬을 들었을 때도 이것도 그 사람의 관점일 뿐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기준을 세워보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것입니다. 관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은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는 다짐에서 출발합니다. 사르트르가 말한 지옥은 결국 우리 각자가 만들어낸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어떻게 연기할지, 그리고 언제쯤 그 가면을 벗고 진짜 나로 서 있을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1980년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날 때 파리 몽파르나스 묘지에는 5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철학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어준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겠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철학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고정 댓글의 링크에는 더 자세한 내용, 깊은 통찰의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출퇴근길, 잠들기 전 명언 스토리를 통한 명상으로 삶의 깊이를 더해보시기 바랍니다.